요즘에 국내외 관광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너른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번성했던 옛 백제의 수도 충남 공주입니다. 1500년 전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품은 공주엔 많은 이들이 예스런 문화의 흔적을 찾아오는데요. 여느 지방도시처럼 활기를 잃고 소외됐던 공주의 원도심 봉황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연대한 지역의 젊은이들. 그 구심점은 마을 호텔 개념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공주 원도심에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 잡을 때는 주변에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안내 체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을 지도를 만들고 마을에 있는 식당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가는 길에 있는 어떤 그 관광 자원이나 오래된 건물들을 해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어 코스가 됐고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면서 약간 청년과 기성세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장들이나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금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시에서 하시는 일들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견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모임들이 자생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에서 먼저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서 너는 이 역할을 해라라고 사람들을 이제 뽑아놓거나 혹은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 자체가 또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막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공주는 이미 이제 관에서 어떤 지금 도시재생의 흐름이나 이런 게 있기 전부터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 역량껏 활동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끈끈하고요. 반면에 이게 또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와서 동네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돕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하숙마을로 형성이 됐을 때 그때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도로라든가 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매력 있는 상업 공간들이 들어오면서 아기자기한 마을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동네의 모습이 조금 세련되게 바뀌어서 남아있다. 이런 정도의 매력을 많이 느끼시고요. 봉황동을 가로지르는 재민천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주택가. 옛 시절의 따스함을 간직한 가정집 사이로 간판조차 내걸지 않은 소박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봉황동에서 나고 자란 청년 사장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 이곳의 가치를 알고 찾아와주는 방문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점은 변별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어디를 가든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는 도시들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셀 수도 없는 상가들이 한 건물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는 몇 호 이렇게 호수로 붙어지지 뭔가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분리되거나 다른 느낌들이 별로 없잖아요. 살고 계신 분들은 여기가 왜 예쁜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고, 관광 오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 동네에 존재하지만 로컬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찾아오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을 호텔 뭐 이런 가치로, 네트워크 이런 가치로 묶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장점이 있다면은 있는 자원들을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이제 맞춤형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좀 예쁜 가게에 가서 시간 찍으면서 이제 연인 간에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뭐 이런 가게를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추천을 해줄 수가 있고, 식당도 마찬가지죠. 식당도 뭔가 종목별로, 사람별로, 상황별로 이제 맞춤식으로 그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이제 어떤 발전해 나가는 단계인 것 같고, 여기가 사람들로 막 북적여서 발리될 틈 없고 뭐 모든 가게마다 서울의 여느 가게처럼 막 웨이팅을 하면서 기다리고 그런 것들보다는 좀 여유를 느끼고 싶은 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오셔서 계속 오래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직한 여행의 조건이 현지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해라면 관광객의 만족도만큼 중요한 건 현지에 발 딛고 사는 이들의 일상일 겁니다.
그 여행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낯선 말이 사실 오버투어리즘 이런 말들이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역이 개발된다, 돈이 늘어난다, 일자리가 생긴다, 개발은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모든 지자체의 관광 정책이 올림픽처럼 더 많이, 더 빨리, 더 멀리 이렇게 나아가는 데이터를 갱신하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임계점이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여행해서 도착하는 곳은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마을이고 누군가의 골목이고 누군가의 도시고 누군가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거죠.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가 있는 보케리아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관광객들이 대형 관광버스를 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바르셀로나 시에서 주민들과의 그 협의체를 만들고 나서 한 첫 번째 정책이 3시부터 5시까지 시장에 단체 관광객이 입장할 수 없도록 시와 주민단체와 상인협의회가 함께 협의해가지고 단체 관광객 입장 불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뭐죠? 3시부터 5시는 주민들이 장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시장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 전제가 정책에 반영이 됐고, 가우디 성당이라든가 뭐 구엘공원이라든가 우리 바르셀로나 가면 꼭 가봐야 될 유명 관광지들 있잖아요. 이 모든 유명 관광지를 전면 예약제를 실시했어요. 전면 예약제를 실시한다는 건 뭐죠?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 숫자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바르셀로나를 찾아오는 3천만 명의 시민이 그냥 우리 도시에 와서 돈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이 도시에 머무는 순간 당신은 우리 도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시민권 개념을 여행자들에게도 도입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의 공간을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캠페인을 했어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겪은 관광대국 스위스도 현지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여행자들의 승용차 유입을 제한하고 철도와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현지인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토대를 마련했죠. 그래서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게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여수에 살아가는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과 숲과 자연을 지키고,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지킨다라는 면에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거주하는 시민들의 입장, 여행자의 입장에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어프로치가 있을 때 여수라는 도시가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이라는 것을 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미있는 발상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오는 환자들, 그리고 연수나 교육을 위해서는 그런 수요들, 또 컨벤션이나 회의를 위해서 오는 수요들, 심지어 친구 친지를 방문하는 것들, 이런 수요들도 사실은 크게 보면 관광과 밀접한 수요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를 이제는 관광 경제라고 하지 않고 방문자 경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 관광 사업을 원만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자면 결국 관광은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매력을 가지고 소소하지만 있었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자원을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관광을 하는 것이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관광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이론으로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짐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관광에서 그 중심은 사람이어야겠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고민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의 열쇠를 찾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역 다움을 만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속 가능한 삶이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능한 도시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함께 추구합니다. 이런 정책의 밸런스와 롱텀의 플래닝, 긴 안목의 장기 플랜들이 필요한 거죠.